오늘은 12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어느덧 12월도 10일이에요. 참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한 주의 시작을 잘 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 아침 일찍 예윤이 데려다 주면서 나가서 구청일을 좀 같이 봤습니다. 먼저 예준이 여권, 한국 여권을 신청하러 가서 신청을 했고요. 신청하면서 느낀 것은 정말 한국의 이 시스템이 정말 잘 돼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신청서 작성하고 그리고 사진 첨부해서 드리니까 대금 결제하니까 곧바로 7일 후에 찾으러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와, 정말 프로세스가 빠르다 한국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예준이 여권 잘 신청하고 나서 다음으로 구청 간 김에 저희 집안 차량이 지금 아내의 명의로 되어 있어서 차량 명의 이전 일을 좀 보았습니다. 이번 5월 달에 차량을 구입을 했으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명의를 변경하는 건데, 그때 제 명의로 하지 않고 아내 명의를 한 걸 조금 이번에 후회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이 명의 변경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또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할 때 왜 제 명의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때는 예상치도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번에 가서 명의 변경을 했는데 참 제가 이런 절차들을 잘 몰랐다라고 생각됐던 게, 가서도 계속 헤맸어요. 특히 이제 보험 문제, 차량 보험 문제도 다 아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험이 들어져야 이제 명의가 변경될 수 있는 거라는 걸 알아서 부랴부랴 또 이제 아내 차량 보험을 이제 끊고, 그리고 이제 제가 새롭게 제 이름으로 보험을 듣는 그런 일을 했었고, 그래서 오전에 일 처리가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오후까지 이렇게 늦게까지 처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잘 이렇게 차량 명의가 진행이 됐고, 또 다자녀라고 세금도 많이 이렇게 경감해줘서 자동차 명의 잘 변경을 했고, 그렇게 어제는 보낸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오전에 예준이와 예빈이, 지금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두 자녀가 영유아 검진 시기가 조금 지났다고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소아과에 예약을 해서 오늘 오전에 두 자녀 영유아 검진을 다녀왔습니다. 지지난주에 조금 아파서 그 소아과를 2번 다녀와서 그런지 굉장히 편안했고요. 학교에 먼저 가 있는 두 자녀 먼저 잠깐 오전에 빼서 같이 다녀왔습니다. 설문조사 한 거 가지고 가서 이제 키랑 시력 검사, 그리고 선생님 만나고 이렇게 해서 영유아 검진 했는데, 종합적인 선생님 이야기 들어봤을 때 아이들이 너무나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특히 예빈이 같은 경우는 또래 아이들보다 키도, 그리고 몸무게도, 머리둘레도 월등히 다 크다라고, 잘 자라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예준이 같은 경우가 조금 또래에 비해 많이 말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려할 만큼은 아니고요. 좀 많이 먹어야겠구나,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어쨌든 또 자녀가 새로운 환경 속에서 또 잘 이렇게 건강하게 크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 그런 영유아 검진이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영유아 검진 다녀와서 다시 자녀들 점심시간에 유치원에 보내놓고, 오늘 학교 갔다 와서 자녀들 다 데리고 한 3주 정도 계셨었던 어머니 아버지가 다시 돌아가셔서 역까지 온 식구들이 배웅 다녀왔습니다. 3주 동안 부모님 계셔서 제가 참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몸도 많이 편했고, 아이들을 많이 또 이렇게 도와주셔서 참 감사했구나, 이런 생각 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가운데 가장 기억 남는 일은 이제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모셔다 드리고 자녀들과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운전하고 있는데 대뜸 예준이가 질문하는 거예요. 아빠, 아빠는 지금 장조야 단조야?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는 지금 장조야 단조야?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소린가? 예준아 뭐라고? 이제 이렇게 되물었는데 아빠는 기분이 장조냐고 단조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질문을 딱 듣는데 순간 훅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내 기분이 장조인가 단조인가, 이 아이가 왜 나한테 이런 질문을 지금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대답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내 마음의 답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단조라는 게 나와 있는데 답할 수 없었던 건 아이들의 뒤에서의 분위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 제가 아빠는 단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서 대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못하다가 제가 아이들한테 대물었죠. 자녀들, 지금부터 아빠가 질문할게 하면서 자기 요즘 기분이 장조다, 손 들어봐 이렇게 했더니 예준이가 제일 먼저 저요! 그러더라고요. 덩달아서 예빈이가 아빠 저도요 그러고, 예원이 같은 경우는 아빠는 뭔데 계속 저의 기분을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아빠 말고 너 먼저 대답해봐. 그래서 예원이도 자기는 장조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덩달아 막내 예윤이도 자기도 장조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감사한 건 아이들의 그 해맑음이 참 감사했습니다. 해맑음이 감사했고, 거기다 대고 제가 단조다라고 할 수가 없어서 아빠도 장조야 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오늘 예준이의 그 펀치력 있는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그 질문이 곱씹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이 영향이 분명히 나로부터 흘러갈 텐데, 내 표정과 내 말과 언어와 내 아우라가 자녀들한테 단조가 되지 않고 장조가 돼야겠다라는 생각 좀 했습니다. 물론 단조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하루하루를 또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단조보다는 장조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 앞에서 참 조심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아이들은 어쩔 수 없는 부모의 거울이다 보니까 무엇보다 내 마음을 또 잘 지켜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면서, 아무튼 오늘 그 아들의 질문으로 인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할 수 있었던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또 예원이가 매주 화요일이 이제 학교에서 그 그림 상담을 받거든요. 수란이가 그렇게 하늘나라 간 이후에 학교에서 배려해 주셔서 예원이가 이제 그림 상담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오늘 그 상담을 받고 와서 있었던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림을 그리면서 언제가 슬픈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대요. 그리고 그 슬플 때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걸 좀 같이 선생님하고 이야기 나눴나 보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자기가 그린 그림도 이렇게 보여주면서 자기가 언제 엄마가 가장 보고 싶고 또 가장 슬프다라는 것들을 이제 선생님과 상담했었던 내용인데, 참 대답으로는 아이가 스스로 장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애틋함이 참 많이 묻어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적으로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어제 밤에도 예원이가 자면서 훌쩍훌쩍 하더라고요. 아빠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계속 도닥여주면서 재우는 것밖에 할 수 없었는데, 아이들의 그 결핍 그리고 그 엄마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야 될까, 이 고민과 이 숙제가 계속적으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렇게 하루를 보냈고 이제 내일부터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 1부터 10까지 다 케어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는 일들이 요즘 조금 게을러졌어요. 어머니 계셔서 어머니가 아침 식사와 준비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아침에 루틴을 다시 회복하는 게 중요하겠다 싶어서 빨리 영상 마치고 오늘 일찍 취침을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